자, 이제 먼저 1차 개강을 하고 우리 이제 126회 대비해서 1차 강의가 있고요. 2차 강의가 있죠. 2차 강의. 자, 1차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이제 토요일 하고요. 토요일에 대한 부분하고 일요일에 대한 부분을 이 두 가지를 나눠 보면 토요일은 이제 정규 강의를 할 거예요. 말 그대로 본서를 가지고 할 부분이죠. 정규 강의를 해서 이제 우리 하시는 4시간 동안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강의 계획서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2차 강의는 이제 이게 9월 4일이죠. 아마 9월 4일이고요. 얘가 이제 11월 13일일 겁니다. 13일이고요. 정규 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정규 강의의 차이는 뭐냐? 1차 강의는 조금 쉽게요. 그 전반적인 거를 다 다루고 갈 거예요. 전반적인 걸 다 다루고 갈 거고요. 2차 강의는요. 조금 더 시험 모드에 집중해서 뺄 거는 빼고요. 중요한 것에 조금 더 상세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요거는 다소 얕고요. 폭넓게 갈 거고요. 요거는 선택과 집중, 조금 더 집중되는 문제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계절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죠.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즉 이런 게 제일 안타깝죠. 이번 시험에 이 문제 알아요. 쓸 수 있어요. 언젠가 한번 풀어봤고 내가 이제 눈에 익은 문제다. 근데 이 문제를 풀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아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끌어올릴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한다? 전반적인 어떤 강의를 한다고 한다면 얘는 어떤 거예요? 선택과 집중, 조금 더 중요한 거를 강조한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아무래도 하시면 조금 더 강의가 우리 학습에 대한 부분을 수준을 높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일요일 날 뭐 강의하느냐 하는 건데요. 요 때는 이제 우리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사례 강의요. 현장 사례에 대한 부분을 할 거예요. 이 사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이제 보통 보시면은 답안지에 못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답안에 대한 채점 기준을 보시면은 자, 첫 번째가 논리적. 이거 논리적인가 하는 거가 평가 대상이에요. 이게 답안을 보면은 답안이 논리적으로 자, 내가 주장하는 바가 이거다라고 이제 거기다 얘기를 했어요. 다음 중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죠. 자, 포트홀의 원인 및 대책을 쓰라. 그럼 대책이 이거라고 내가 주장을 했어요. 그 주장을 하는 근거는 뭔가요? 요거를 보는 거예요. 주장하는 건 좋은데 그 근거는 뭐냐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가설공법에 시공시 주의사항 하면 시공시 주의사항을 뭔가 얘기했어요. 그 근거는 뭐죠? 왜 그게 중요하죠? 왜? 요것들을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예요? 대제목이 중요해요. 그 논리적인 어떤 구성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차이를 아시나요? 자, 흑막이 계측 하고요. 여기다 앞에다 도심지 흑막이 계측이라고 써볼까요? 도심지에서의 흑막이 계측. 요 차이는 뭐가 있죠? 흑막이 계측 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흑막이 계측에 대한 항목, 빈도, 절차 뭐 요 정도 쓰실 거 아니에요? 근데 도심지라고 붙으면은 뭐가 다른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흑막이하고요. 도심지에서 하는 흑막이하고 어떤 차이가 제일 크죠? 주변에 구조물이 인접해 있다. 이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뭘 얘기를 해야 돼요? 이 계측을 얘기할 때 도심지에 굴착 염양 범위 내에 도심지가 있는 경우에 계측하고요. 없는 경우에 계측은 나눠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같지는 않다는 이거죠. 초근접했을 때의 계측에 대한 부분, 즉 특히나 주변 구조물에 대한 계측, 주변에 대한 계측을 조금 더 강화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 논리성, 대제목을 잡아가면서 합니다. 이거를 분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건지 이런 부분을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보는 건 뭐냐면 논리성과 창의성 하고요. 그 다음에요, 경험. 요걸 보죠. 물론 4가지, 5가지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요. 순서대로 하면 제일 기술사에 대한 덕목이 뭐다? 논리적인 근거. 그 다음이 창의성이 아니고요. 경험이죠. 현장에 대한 경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이에요. 답안이 창의적으로 접근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가 논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문제를 풀 겁니다. 하지만 사례에 대한 부분, 현장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분도 있고 있는 분도 있죠. 그래서 그게 우리 이제 학원에 교재가 있죠. 그래서 그 교재에 대한 부분을 PDF 우리 이제
띄워서 PDF로 띄워가지고요. 그 사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사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이런 사례는 써먹을 만하다. 이거는 조금 별론데 바꿔보자 하는 것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의를 할 내용이니까 사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겨울철에는 많이 남으니까요. 어떤 사례를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내용은 우리 강의 카리큘럼 그대로 쫓아갑니다. 즉 콘크리트에서 먼저 정규 강의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콘크리트 부분에서의 사례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진도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든 사례를 통달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 중에 콘크리트 중에 문제가 뭐 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 공통적인 어떤 내가 쏠쏠한 아이템을 한 주에 하나 정도의 사례는 정리한다. 요 개념만 가시는 거예요. 사례를 즉 10개 정도가 나오겠죠. 9주 하니까 9개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9개 정도의 어떤 사례를 준비한다. 좀 경쟁력 있는 사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면 나중에 사례다운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은 분명히 책에 있는 우리 이제 어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없는 내용을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다. 유사 사례는 이런 사례도 있다. 그러면 그걸 다 공부하고 이 자료가 어디 있느냐? 이 자료에 대한 근거가 뭐냐? 자꾸 이걸 찾지 마시고요. 그중에 내가 답안에 정리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정리하고 끝낼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날은 뭐 한다고요? 사례. 특히나 내가 현장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 사례를 한 주에 여러 개를 다 정리하지 마시고요.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례를 먼저 얘기해 보면 어떤 게 중요한가요? 사례가. 자,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맨날 강의 중에 하죠. 자, 공학하고 과학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과학에다가 뭘 넣는 게 공학이라고요? 코스트예요. 즉 우리가 얘기하면은 공학이라는 거는 과학이라는 부분에다가 코스트, 즉 경제성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뭐 사례를 넣을 때 사례가 경제적으로 우수하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죽은 사례예요.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포트홀이 났어요. 포트홀에 대한 대책 사례를 넣으려고 하는데 돈을 많이 쳐 발랐어요. 여기다가 계질 아스팔트를 넣었다. 그거 사례 맞나요? 그거는 실패예요. 돈이 깨진 거는 공학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얘기죠. 돈을 들이면은 성능은 개선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돈을 들이는데도 성능이 개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사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비교표 만들 때 보통 뭐를 얘기를 하시나요? VE 얘기하잖아요. 경제성 비교를 해요. 같은 1안과 2안이 있을 때 똑같은 어떤 성능을 내는데 얘가 더 싸다. 유지관리비도 싸고 시공비도 싸다 하는 경제성 비교에 대한 부분을 자꾸 생각해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례집 같은 데나 이제 돌아다니는 거나 아니면 이제 교재에서도 종종 그런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딱 내용을 보면 뭐예요? 사례가 경제성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당초 이런 사례가 있기도 해요. 자, 박스에 대한 균열 보수 보강 사례인데 뭐냐면 박스에 균열이 났대요. 그래서 모식도를 그립니다. 박스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닥부하고 이제 벽체부 사이에 헌치에 여기서 균열이 났다. 그래서 어떤 사례예요? 보수 사례. 해가지고 보수 재료를 뭘 넣었대요. 그거 사례 맞나요? 그건 그냥 해봤어죠. 사례가 아니죠. 어떻게 한다? 1안과 보수공법 2안이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조금 더 오래 가고 투자비는 싼 거 이런 것들을 비교 검토한 사례죠. 즉 1안에 대해서는 유기재료를 했고 2안에 대해서는 무기재료를 했다. 이런 걸 검토 비교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내해수성이나 예를 들면 지하수위가 높거나 이래서 화학적인 어떤 용탈 반응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기계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 그래서 유기계로 채택했다라는 경제성 사례. 이거를 보수보강 주기로 비교해 보니까 아무래도 유기계가 더 경제성이 있더라. 그런 채택 사유. 즉 이런 경제성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제 말로만 들으시면은 그 내용을 제대로 정리가 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사례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들추면서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교표를 만들 건지 어떤 사례가 구체적으로 현장에 시험에서 적용할 만한 사례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9월 이제 첫째 주 강의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한다? 일요일 날은요. 사례
즉 이 전교 강의에서 했던 내용의 카리큘럼의 진도를 맞춰서 사례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강의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시험 모드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특강을 하죠. 실전 강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특강을 해요. 중요한 특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뭐 한다? 문제풀이, 실전 문제풀이를 할 거죠. 이 문제풀이는 그야말로 뭐예요? 찍는 문제예요. 이거 나온다. 제가 이제 교수인 제가 보기에 이번 시험에 이거 나올 거라고 찍는 거죠. 그 문제를 낼 거예요. 가끔 보다 보면은 이 실전 강의 내용에 요 문제에 관련된 어떤 학회지 내용이나 이런 걸 강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갈 거죠. 그러면 강의의 전반기하고 후반기를 나누자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반기는 전반적으로 답안을 쓸 수 있는 능력. 후반기는 시험 모드로 전환을 해서 선택과 집중, 문제를 찍어가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1차 강의에 대해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한다? 현장 냄새. 왜 그렇게 한다고요? 평가의 지표 중에서 두 번째가 뭐라고요? 현장의 경험이 풍부하게 적용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묻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